세상에는 자동차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차를 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차를 뜯어보는 사람들이 있고, 차를 모으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차를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차를 타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시뮬레이션을 즐기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타면서 즐기는 것을 우리 구독자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WRD 게임즈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역사적인 첫 번째 게임은 무엇일까? 바로 아세토 코르사 랠리입니다. 아세토 코르사라고 하는 게임의 경우 물리 엔진이 굉장히 유명하죠. 실제와 가상의 경계선을 부순 게임이라고도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아세토 코르사 외에 이런 포장도로 게임은 정말 많아요. 포르자 모터스포츠도 있고요, 포르자 호라이즌도 있고, 그런 포장도로 게임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흙길에서 달린다거나 눈길에서 달린다거나 그런 게임들은 뭐가 있었죠? 물론 이제 시뮬레이션 쪽으로는 거의 20년이 넘은 리차드 번즈 랠리라고 하는 게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이후로 시뮬레이션다운 랠리 게임이 있었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있는 게임 분명히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EAWRC는요? 도트랠리 2.0은요?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그런 게임은 좀 심케이드다, 약간 대중성을 생각한 심케이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 심 랠리 게임의 타이틀에 공백이 너무 길었어요. 리차드 번즈 랠리가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인공호흡기를 달고 겨우겨우 살려내고 있는 게임이라 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약간 이 목마른 상태에서 나와준 게임이 이 아세토 코르사 랠리이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조금 달려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너무 말이 많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레이싱 게임을 평가를 할 때는 이런 주변 풍경이라든지 이런 느낌,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평가를 합니다. 3, 2, 1, go, 40, 3 left. 하지만 저는 이런 음향이라든지 그래픽은 그렇게 큰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이 게임을 더 좋아하게 된 이유는 더 다양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습니다. 일단은 좋아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싫어하는 얘기를 하자면은 이 게임의 물리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평가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물리가 조금 저 속에서 그립이 많이 없어요. 너무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 게임의 난이도를 너무 올려버린다는 그런 평가가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시겠지만 저도 실제 랠리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그립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거든요. 의외로 그립이 있고 차가 잘 돌아주네 라고 생각을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게임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떠한 부분들이 좋아하는지 일단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뷰를 본다든지 이제 주행을 할 때 딱 느껴지는 거는 그래픽이 좋기는 해요. 그래픽이 좋은 이유는 이 모든 하나하나 부분들이 다 레이저 스캔 됐습니다. 우리는 이때 레이저 스캔 되었던 이 당시를 실제 우리가 즐겨볼 수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물론 흙길인데 레이저 스캔이 무슨 대수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때 당시에 이때 이 환경을 디테일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제 포장도로 게임에서는 레이저 스캔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런 흙길에서의 이 레이저 스캔을 해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벌써 특별하지 않나요? 이 차 같은 경우도 모두 다 레이저 스캔이 되어 있어요. 외부 이런 거 레이저 스캔하는 거는 다른 게임에서도 굉장히 평범한 일이지만, 이따가 제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디테일이 좋아요. 다른 게임에서 다 구현된 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빨리 제가 이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이제 방금까지 스캔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부의 디테일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 내부의 디테일뿐만 아니라 후드를 열고 문을 열고 트렁크를 열고 이 안부분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엔진룸을 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엔진까지 다 구경을 할 수 있어요. 이 랠리카의 엔진은 이렇게 생겼네? 별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극으로 다가왔거든요. 자, 그리고 이 스테이지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 디테일합니다. 모든 이 작은 자갈 요소라든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정말 리얼해요.
저는 이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을 얘기를 하면은 주변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하지만 이런 표지판 부수는 거는 다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마음에 드는 건 작은 나무들, 여기 있다, 이런 애들. 이런 작은 나무들이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게임들은 모든 잔디나 뭐 나무들이 무조건 뭐 비브라늄으로 만들었는지 아예 안 부서지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런 조그만한 요소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 랠리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스릴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들 하나하나 구현을 해준 것도 마음에 들고요. 아, 여기서도 하나 보이는데요? 또 재밌는 거. 자, 보이십니까? 흔들어주는 거.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태극기를 흔드는 이유는 제 차에 지금 이제 태극기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진짜 이 세계에 들어왔구나, 이런 디테일 요소들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지금 여기서 스테이지 중간쯤까지 왔는데 잠깐 차도를 바꿀 겸 다른 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 게임의 경우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그냥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그냥 스타트 라인에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게임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저희가 어디에 있죠? 저기 멀리 스타트 지점인데 저희는 갑자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실제로 이 랠리 관련 타임 카드를 전달을 해주고, 저기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임 카드를 받아서 여기에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받고 출발 선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변태적인 성향, 이런 조그만한 디테일들, 이런 게 저를 되게 흥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에 살짝 타이어도 데피고 앞쪽에 이렇게 와서 정차 후에 출발을 하는 거죠. 4, 3, 2, 1, go, 40.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 지점까지 다가갈 때 이 긴장감도 느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데미지 이런 것도 얘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랠리기 때문에 사고 같은 게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다른 서킷이랑 다르게 흙길에다가 좁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나무에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다른 오브젝트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많이 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제 랠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데미지들이 있어요. 한번 박아볼까요? 우후! 잠깐 사람이다. 사람을 쳐버렸어요. 딱 하나 아쉬운 거, 사람을 쳤을 때 아니면은 제가 어디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와서 이 차를 뒤집어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구현이 되면 좋겠는데 그냥 뭐 아쉬운 점. 자, 왼쪽에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고 계속 타다 보면은 문이 빠지고 그래요. 실제 레이싱에서는 이게 문이 열리고 닫히고 이러면은 다시 피트 들어가서 고치고 달려야 됩니다. 근데 똑같죠, 이것도? 랠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디테일한 요소죠. 이렇게 문이 열리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 달려줘야 돼요. 완주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게 박다 보면 문이 빠질 텐데, 갔다. 이렇게, 자, 이제 문이 없는 상태로도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차가 망가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재밌는 거예요. 이런, 보이시나? 최근에도 있었죠. 문이 빠져서도 달리는 그런 선수들이 있었죠. 이 차량을 고른 이유가 기어 올릴 때 보면은 여기서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내리거나 올리거나. 그러면 이제 풀 푸시 패들이라고 해서 땡기면 기어 업, 밀면 기어 다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자식으로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기어 막대가, 가운데 있는 기어 막대가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이 게임은 보이는 부분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지금 우리가 달리면서 보이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막대기 부분을 구현해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재밌는 점, 이 주변 환경 요소가 이제 같이 반응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잠깐 역주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면은 베리어가 있는데요. 베리어 앞에 사람이 있죠. 박으면 저렇게 놀래는 이런 조그만한 디테일들, 저희가 정신없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솔직히 저게 눈이 안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테일적인 요소들을 넣었다는 게 또 저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디테일 요소를 얘기하다 보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오른쪽에 보면 이제 누가 타고 있죠? 우리 친구, 이 페이스 노트를 읽어주고 있는 코드라이버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 페이스 노트를 그냥 들고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를 않아요. 이 게임 안에서는 페이스 노트를 실제로 읽어줄 때 코드라이버가 입을 움직이기도 하고 페이지를 넘긴다거나 뭐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차가 흔들릴 때 이 중력과 이 G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이 너무나도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코드라이버 얘기했는데 우리가 드라이버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디테일하게 구현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잘해준 거는 우리가 드리프트를 하거나 코너를 돌거나 어택을 할 때 드라이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 코너가 온다고 하면은 이 드라이버가 실제 오른쪽을 봐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게임을 할 때 앞만 보고 이렇게 타고 있지만 실제 선수처럼 움직여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리플레이를 볼 때 와, 내가 진짜 선수처럼 탔구나,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뽕 차오르게 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우리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까요? Kink left, into, two left, into, one right, very long, opens, 40. 아, 이런 것들이, 이런 조그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사운드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특히 이제 F 모드라고 하는 사운드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 더 진짜 같은데? 뭐가 메아리 갇히는데? 이런 현장감의 이 사운드가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백미러를 보고 싶었는데 내가 백미러를 박살내버렸네요. 잠깐 차를 한번 또 바꿔 오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왼쪽에 사이드 미러, 오른쪽에 사이드 미러 보면은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위치 기준으로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냥 단순히 미러 안에 모니터를 하나 껴놓은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사이드 미러를 보고 있구나, 이 느낌이 나요. 사운드 좋은 차로 하나 바꿔볼까요? 사운드를 옛날에 참 잘 만들던 차 중에 하나가 또 알파 로메오죠. 와. 너무 좋지 않나요? 이 게임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시각적 요소들을 진짜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타이어 같은 경우 보면은 막 차가 눌린다거나 그러면은 타이어가 돌덩어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를 돌다 보면은 타이어가 이렇게 눌리는 것도 보여요. 타이어 디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 모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시각적으로도 이 고무가 눌리는 것 마냥 이런 게 모든 게 다 잘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도 되게 저에게는 다가오는 요소 중에 하나죠. 버튼을 누르면 이게 또 보입니다. 왼쪽 아래 뭐가 보이죠? 놀랍게도 랠리 게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타이어 온도를 구현하는 거는 이게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리차드 번즈 랠리마저도 이 타이어 온도는 구현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서 한번 그냥 차를 돌려보겠습니다. 타이어 온도 구현 못하러?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오르게 시작하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계속 날리다 보면은 뒤에 타이어의 그립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고 하면은 좀 말이 안 되고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차를 계속 날려타기만 하면은 어느 순간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점점 성적이 낮아지는 거예요. 타이어 관리를 못 하는 거죠. 자, 방금 타이어를 좀 데폈으니까 여기서 달리면은 뒤가 날기 시작할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런 타이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어려운 요소다. 관리를 해야 되는 요소다. 이런 부분까지는 저도 지금까지 솔직히 거의 몇십 년 동안 랠리 게임을 해왔지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타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챌린지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저에게는 흥분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또 좋아하는 거, 서비스 파크를 들어오면은 저는 이 랠리 게임에서 또 이렇게까지 만지는 게 있었나 싶어요. 카 서비스. 자, 카 셋업을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의 실린더 사이즈를 바꿀 수 있어요. 브레이크의 실린더 사이즈를 바꾼다는 거는 브레이크를 밟는 이 힘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서킷에서는 센 게 좋겠지만 랠리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조건 세기만 하면은 너무 브레이크가 예민해지면은 브레이크가 다 잠겨버려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미끄러지고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찾으라고 하기 위해 이런 실린더 부분까지 다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타이어 쪽을 보면요, 왼쪽 앞, 오른쪽 앞, 왼쪽 뒤, 오른쪽 뒤 모든 타이어를 각각 세트를 다르게 끼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레이싱을 하면은 적어도 뭐 앞에 소프트 뒤에 하드 이 정도지, 이 네 개를 각기 따르게 이렇게 구현해 놓은 거는 이 게임이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해놓은 거는. 뭐 일반적으로 실제 랠리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건데, 왼쪽 뒤에 하드, 오른쪽 앞에는 하드를 해놓고 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몰랐죠? 실제 랠리에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정식 출시가 되면은 실제 스테이지를 뭐 20개짜리로 하면은 이 전략 전술도 굉장히 잘 먹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었던 아까 자동차 디테일, 안쪽 엔진룸이 보인다라든가 트렁크를 연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게러지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i20 한번 볼까요? 그래도 우리 국뽕 중요하니까요. 자, 봐봐요. 여기 움직이면서 뷰카를 누르면 문도 열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안쪽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전 시간 다 가거든요. 페달 위치는 이렇고, 이거 엄청 뒤로 밀어놨구나. 완전 사람은 그냥 B필러 옆에 있구나. 안쪽에 저렇게 타이어가 있구나. 와, 이런 것만 해도 저는 하루 종일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진룸도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룸은 이렇게 생겼구나. 흡기가 이렇게 커 이러면서 엔진이 이렇게 생겼다. 안에 들어가 볼까요? 와, 이런 거 원래 우리가 막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사진 하나하나 찾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다는 거. 여기 이제 코드라이버들은 여기에 발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이런 풋플레이트라든지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부딪힐 때 조심하라고 이런 스폰지도 있고, 요거는 더울 때 뚜껑 열어가지고 여기 바람 맞으라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디테일들이 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또 생겼는데요. 히스토리를 볼 수 있어요. 모든 차의 히스토리 쭉 다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 차는 언제 어떻게 몇 번 출발을 했고 총 몇 번 우승을 했고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아, 날 가져. 랠리가 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 됩니다. 랠리에 대한 역사, 이때는 어땠습니다. 그룹 B가 어땠고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룹 B 얘기. 이제 하이브리드는 나왔습니다. 2010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티에리 뉴빌, from 현대. 이런 것도 조금씩 다 볼 수가 있는 거고, 랠리는 어떤 규칙이 있는 건지, 랠리가 뭡니까? 랠리의 기초, 규칙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모르면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페이스 노트는 뭡니까? 어떻게 보나요? 이게 뭔가요?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메뉴로 나와서 우리가 이제 차를 고르다 보면은 우리는 다양한 차 종류가 있잖아요. F1은 보통 일반적으로 270도, 랠리카드는 일반적으로 540도예요. 실제 최근에는 470도로 많이 내려왔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종류의 핸들 각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화면 보세요. 델타 인테그랄레 에볼루치오네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하단을 보면은 6단 수동 기어의 1008도의 핸들 각도입니다. 이런 걸 알려줘요. 이렇게까지 되게 세세하게 알려준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 게임을 개발한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답답해하고 어떤 거를 갈망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게 빨리 정식 출시했으면 좋겠어요. 최종 결론으로는 이 아세토 코르사 랠리는 랠리 매니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 아직 아쉬운 점은 데미지 표현도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데미지도 조금 아직 너무 뭉퉁그려지는 데미지 표현들, 그런 게 조금 아쉽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게임을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전 더 탈래요.